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이 38K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39,200불 정도 하네요. 그리고 리플의 가격은 엊그저에 나왔던 펌핑이 다시 또 비트 흡공과 함께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다시 936원 정도 합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나온 골드만삭스 자료가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달러가 지배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영국 파운드와 같은 약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은 미국이란 나라가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 피와 같은 일을 하는 기축 통화국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은행의 시초, 금융의 시발점은 미국이 아닌 영국이었습니다. 미국이 했던 일을 그 전에 영국 파운드가 그 일을 했었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이 데이터를 올린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미국 달러도 믿질 못하겠다. 미국 달러가 아닌 새로운 기축 통화가 나와야 된다. 그것도 디지털 안에서.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는 세상을 움직이는 몇몇 안 되는 절대 자본 세력들은 디지털 안에서의 통화를 원합니다. 달러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안에서의 새로운 통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그들의 판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억만장자가 조만장자가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게 저는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화정책 같이 빠르고 편하게 세상의 판을 바꿀 수 있는 도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습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 미국 달러의 지배력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다시 한번 골드만삭스는 달러 패권의 의문을 제기했고, 달러 중심의 세계 경기가 이제는 저물 수 있다. 무려 80년 동안 이어진 달러의 패권. 미국 달러 이전에 영국 파운드가 그 일을 했었지만 영국이 미국 달러에게 그 패권을 준 계기가 있었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은 영국. 그 당시 빚이 너무 많아져서 주변 국가들이 영국을 버리고 신흥 수출 강국 미국을 선택을 해서 그 패권이 미국으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됐습니다. 자, 그럼 골드만삭스가 왜 달러가 지배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는지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 미국의 상황이 80년 전의 영국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결국 미국의 달러를 믿지 못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느끼셨겠지만 미국이 묶어버린 러시아의 달러 3,150억 달러, 분명하게 러시아 소유인 이 달러를 미국은 못쓰게 해버렸죠. 달러의 무기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 상황들을 달러를 보유한 전세계 국가들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이런 말을 했죠. 미국의 그러한 조치들이 경제적 살상무기라고 표현을 했고, 중국 또한 우리도 미국에게 밑보이면 러시아처럼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달러를 보유한 전 세계 국가들이 이거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은밀히 그들이 생각을 하겠죠. 달러 말고 다른 통화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전 세계 국가들이 달러에서 멀어지려고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외채가 외국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꺼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죠. 미국의 부채.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막대한 부채를 지었던 것과 똑같이 지금 미국의 부채가 30조 달러를 넘어섰죠. 미국의 GDP 대비 130%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죠. 그나마 지금까지 달러가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일머니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페트로달러라고 들어보셨죠? 달러로만 석유 대금을 결제하는 체제. 이 체제는 50년 된 질서이고 그들의 약속이죠. 전 세계의 피와 같은 달러,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이 오일, 달러로만 석유 결제를 한다는 건 결국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달러를 보유해야 된다는 거와 똑같은 이치죠. 그 대신에 미국은 중동에 뭘 줍니까? 달러로만 결제를 하게 해줘. 그 대신 우리는 너희에게 무기를 제공해 줄게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미국에게 지금 개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지금 사우디 왕세자를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암살 배우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빈정이 상한 거죠. 그런데 심지어 사우디 왕세자가 위안화를 달러의 대체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사우디 왕세자가 위안화를 결정을 하게 된다면 위안화가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외환 보유고인데 달러가 60% 정도 차지를 한다면 위안화 같은 경우는 2%대의 비중으로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60명이 달러를 들고 있고 2명이 위안화를 갖고 있는데 그 위안화를 가지고 98명을 상대로 무역을 할 수 있을까요? 돈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위안화에 대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 돈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찍어내는지, 어느 정도 찍어내는지, 그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 국가의 돈을 믿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결국 미국의 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충분히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 수 있는 그나마 그들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 트렌드는 결국 이제는 종이지폐는 사라지고 디지털 안에서의 화폐를 원하는데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에서 결국 하나의 통화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 어떤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겠죠. 그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편중되지 않은 누구나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누구나 쉽게 홀더할 수 있는 확장성과 속도 그리고 저렴한 수수료까지 특정 국가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통화여야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는 그 코인입니다. XRP ODL 시스템을 통해서 왜 중동에서 그렇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살짝 이해가 되시나요? XRP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오일머니에 집중을 했죠. XRP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결국 오일머니예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생각한 건 결국 오일 결제를 먹는 놈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겠다. 전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한번 봐보실까요? 2018년 데이터입니다. 포브스지에 나온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리플과 계약 체결. 사우디아라비아 통화청은 미국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회사인 리플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참여은행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국경 간 지불을 즉시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ODL 거래가 중동 사우디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미국이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달러를 밴시키고 또 다른 통화를 찾고 있고 심지어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하고 있고 결국 오일머니를 먹는 통화가 전 세계 기축통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세계 준비통화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오일통에 뿌려진 수많은 돈들은 결국 각국 나라에서 보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리플은 $10,000로 세팅이 되어야 하고 매일 나오는 뉴스들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그 많은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게 제 역할이고, 제가 생각하는 리플 XRP는 이런 겁니다. 어쨌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기다리세요. 분명히 암호화폐는 약간의 침묵과 약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겠죠. 사우디, 중동, 미국, 달러, 그리고 XRP, 골드만삭스가 걱정을 하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사우디의 조그만 움직임에도 미 행정부는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겠죠. 그리고 빨리 규제안을 만들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먹으려고 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언제쯤 그 빛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비트코인 오르면 오릅니다. 그래도 올해 가장 호재가 많은 코인은 결국 XRP, 리플이에요. 우리가 뭐 5달러, 10달러 보고 지금까지 기다렸겠습니까?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너무 뒤처져 있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규제도 만들어가고 ICO도 허용을 하고 암호화폐만 따로 관리를 하겠다는 기관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미국 정부가 규제를 빨리빨리 만들지 않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다. 규제의 명확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불안하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된다. 간접적으로 이런 시그널이죠. 규제에서 정확히 벗어날 수 있는 코인은 결국 XRP, 리플 뿐이다. 규제를 하게 되면, 그리고 행여 리플이 지게 된다면 수많은 코인들이 SEC에 불려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제가 뭐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에게 왜 제 말들을 이렇게 따라서 하는지. 소송의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법원의 판정이 암호화 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규제될 것인지 정확히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바이든 행정명령,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디지털 통화 보고서, 그리고 최근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발표까지 규제가 없는 통화는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거의 95%, 96%예요.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4%에서 5% 정도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규제를 원합니다. 그 규제의 틀을 정확히 만들어줘야 암호화폐를 다시 보게 되고 암호화폐에 투자되게 되고 신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야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 나갑니다. 규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금을 낸다는 거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세금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세금 낸 만큼 많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세금 많이 내세요. 저는 세금을 그냥 한 100억씩 내고 싶네요. 암호화폐를 죽이지 못하고 암호화폐를 살려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각국 정부는 결국 뭘로 먹고 삽니까?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이 나오는 또 하나의 통로가 생겼는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간접 비용을 얼마나 세이브하게 해주는데, 그리고 규제는 시장의 안정성을 도와주고 암호화폐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에게 새로운 보호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암호화폐가 해킹을 당하고 털리고 잘못 보냈고 이런 것들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정부는 세금 걷어가면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규제는 나와야 되고 세금도 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금 아까워서 암호화폐 시장 떠나는 분들 계시면 꼭 잡으세요. 세금 내시라고. 우리들은 리플이 10,000달러 되는 걸 바라고 있지만, 아니 1,000달러, 아니 100달러 되는 걸 바라고 지금 시장에 참여를 했지만, 암호화폐를 모르는 자본력이 있는 수많은 시민들은 그냥 1.5배만 벌어도 괜찮겠네 하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규제가 생겨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탈중앙화,
아주 좋은 이벤트인데 인류가 원하는 건 탈중앙화가 아니라니까요. 탈중앙화를 가장한 중앙 집권적인 코인을 원합니다. 그 누군가는 관리 감독이란 걸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안전하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실생활에 쓰이게 되고 사회 저변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좋은 기술이니까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디스럽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디스럽션, 창조를 위한, 새로운 것을 위한 파괴가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장착되기 위해선 그 전에 생성된 모든 시스템들이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